안녕하십니까. 오늘도 PF 위기, 자 10대 건설사도 위험하다, 뭐 이런 주제로, 그리고 대구 부동산, 사실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위기다 하는 겁니다. 자 위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분이라든지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24년도 올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는 모니터링 하면서 무주택자분들은 한번 진중하게 심각하게 매수 기회로 삼는,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사실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태형만의 문제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10대 건설사도 위험하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공포를 좀 조장하는 것도 있지만 미연에 좀 방지하자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 PF라는 것은 터져봐야지만 정확하게 그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위기급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나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위험하죠. 사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를 때 그 당시에 오피스텔도 많이 분양을 했는 상태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상당 기간, 적어도 앞으로서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회원분들 중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공부라 생각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뭐 뾰족한 해결책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올해가 하여튼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이것이 태형 이어가지고 건설 부실 리스트, 자 예고를 한다. 그래서 시공능력 상위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한 10대 기업, 10대 내외에 되는 이런 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저 PF로 인해 가지고 PF 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렵다고 하면 아무래도 금융권에서이죠. 금융권에서 대출을 옥죄는 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기존의 분양자라든지 변동금리로 아파트 대출을 일으키신 분한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올해 24년도에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면서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24년도 대구 부동산을 전망하는 그런 전자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올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라고, 특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형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중견 대형 건설사도 지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재계 10위권 안팎의 그룹사와 시공능력 10대 건설사도 채권 만기가 도래하며 부실리스트에 거론돼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터지고 있죠.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건실한 기업은 다시 회생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준공 후 미분양. 아무래도 뭡니까? 이 PF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불거진가 하면 사실 분양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면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특히 대구에 전국 미분양이 지금 5만 7천 가구인데 대구에 13,000 가구입니까?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도 지금 10,000 가구 정도 된다. 자, 이렇다 보니까 대구가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콕 집어가지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대구가 위험한 이유가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더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그 완화 정책이라는 게 뭐 시중에 돈을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취동독시라든지 양도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위기를 어느 정도 타개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이 아무래도 한 1, 2월 달에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계 12에서 20위권 그룹사 S건설과 전자회사 주주 D건설 등도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 하는 참 암울한 그런 뉴스가 나오죠. 자, 그렇지만 이게 꼭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바꾸어 말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의 오피스텔 기준가가 7.9% 하락한다. 하락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침체와 금리 상승의 탓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도 2.25% 하락. 자, 평균이 2.25% 하락이니까 전반적으로 뭐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상당폭 하락한다.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빌딩 상가가. 그래서 빌딩 상가를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좀 빌딩 매매, 특히 매수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4년도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